AWS RDS 데이터베이스 생성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AWS RDS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인스턴스 생성, 운영, 그리고 최적화 방법까지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RDS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주요 특징과 장점, 데이터베이스 엔진 선택 방법, 서브넷 그룹과 파라미터 그룹 생성, 보안 그룹 구성, 실제 RDS 인스턴스 생성,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테스트, 모니터링과 백업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최적화 팁까지 총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RDS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머전 RDS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약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쉽게 설정하고 운영하며 확장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RDS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서버 프로비저닝, 패치 적용, 백업 등의 시간 소모적인 관리 작업을 AWS가 대신 처리해줍니다. 또한 자동 백업, 소프트웨어 패치,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MySQL, PostgreSQL, MariaDB, 오러켈, SQL 서버, 에머전 오로러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직접 EC2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대신 RDS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서버 관리와 유지 보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운영체제 패치, 데이터베이스 엔진 업데이트, 하드웨어 장애 대응 등을 AWS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고가용성과 자동 장애 조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중 AZ 배포 옵션을 선택하면 주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대기 인스턴스로 전환됩니다. 셋째,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여 읽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요금 체계로 비용 효율적입니다. RDS는 6가지 주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합니다. 각 엔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MySQL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PostgreSQL은 고급 기능과 뛰어난 확장성으로 복잡한 쿼리와 데이터 무결성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MariaDB는 MySQL의 포크 프로젝트로 향상된 성능과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러켈과 SQL 서버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이 필요한 대규모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팀의 기술 스택, 그리고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엔진을 선택하세요. RDS 인스턴스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성능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로 구분됩니다. 인스턴스 클래스를 이해하는 것은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DB의 T3 시리즈는 버스트 가능한 범용 인스턴스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낮은 CPU를 사용하다가 필요시 크레딧을 소비하여 CPU를 버스트할 수 있습니다. DBM6G 시리즈는 균형 잡힌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크 리소스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범용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DB-R6G 시리즈는 메모리 집약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나 인메모리 캐싱에 이상적입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워크로드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나중에 인스턴스 클래스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넷 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브넷 그룹은 RDS 인스턴스가 배포될 VPC의 서브넷 집합입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속한 서브넷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중 AZ 배포를 선택하면 주 인스턴스와 대기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배치되어 한 영역에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프라이빗 서브넷에 RDS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개발 환경에서 임시로만 사용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반드시 비활성화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AWS CLI를 사용하여 서브넷 그룹을 생성하는 명령입니다. Create DB 서브넷 그룹 명령에 서브넷 그룹 이름과 설명을 지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브네트 IDS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에 최소 2개의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속한 서브넷 아이디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assist-1A의 서브넷과 assist-1B의 서브넷을 지정하는 식입니다. 태그즈 파라미터로 환경 정보나 소유자 정보 등을 태그로 추가할 수 있어 리소스 관리에 유용합니다. 콘솔에서도 생성할 수 있지만 CLI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어 더 체계적입니다. 파라미터 그룹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설정 값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성능, 보안, 로깅 등 다양한 측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AWS가 제공하는 기본 파라미터 그룹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스텀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주로 튜닝하는 파라미터로는 맥스 커넥션즈, 동시 연결수, 이나드브 버퍼 풀 사이즈, 디노디비 버퍼 풀 크기, 슬로 퀴리 로그, 느린 쿼리 로깅 등이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기본 설정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워크로드 특성에 맞춰 반드시 파라미터를 커스터마이징해야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create db parameter 그룹 명령으로 새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합니다. 파라미터 그룹 이름, 데이터베이스 패밀리, 여기서는 MySQL 8.0, 그리고 설명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패밀리는 엔진 종류와 메이저 버전을 나타내므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그룹이 생성되면 motherpy db parameter 그룹 명령으로 개별 파라미터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맥스 커넥션즈를 20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 메서드는 이미디에이트 또는 펜딩 리부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디에이트는 즉시 적용되고 펜딩 리부트는 다음 재시작 시 적용됩니다. 동적 파라미터는 즉시 적용할 수 있지만 정적 파라미터는 반드시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보안 그룹은 RDS 인스턴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가상 방화벽입니다. 올바른 보안 그룹 구성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인바운드 규칙에는 데이터베이스 포트만 허용해야 합니다. MySQL은 3306, PostgreSQL은 5432가 기본 포트입니다. 소스 IP 또는 소스 보안 그룹은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한 것만 허용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보안 그룹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IP 주소를 직접 지정하는 것보다 보안 그룹을 소스로 지정하면 IP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0.0.0.0 모든 IP를 소스로 설정하지 마세요. 이 코드는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하는 AWS CLI 명령입니다. Authorize Security Group Ingress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룹 아이디는 RDS 인스턴스에 연결된 보안 그룹의 아이디입니다. 프로토콜은 TCP, 포어트는 3306으로 MySQL의 기본 포트를 지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스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특정 IP 주소 대신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보안 그룹 아이디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보안 그룹에 속한 모든 EC 이 인스턴스에서만 RD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오토스케일링으로 추가되거나 제거되어도 별도의 보안 그룹 수정 없이 자동으로 접근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방식이 IP 주소를 직접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전합니다. RDS 스토리지 타입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RDS는 3가지 스토리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범용 SSD인 GP3는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합니다. 기본 3000 IOPS와 125MB 제스 처리량을 제공하며 필요시 추가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된 IOPS인 IO1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고성능이 필요한 IO 집약적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최대 64,000 IOPS까지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스토리지는 레거시 옵션으로 새 인스턴스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스토리지 자동 확장 기능을 활성화하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질 때
자동으로 스토리지를 확장하여 다운타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백업과 스냅샷은 데이터 보호의 핵심입니다. RDS는 두 가지 백업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동 백업은 매일 지정한 백업 윈도우에 전체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을 생성하고 트랜잭션 로그를 5분마다 S3에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관 기간 내 임의의 시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 보관 기간은 최소 7일을 권장하며 최대 35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윈도우는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로 설정하여 성능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수동 스냅샷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므로 주요 마일스톤이나 배포 전에 생성하여 중요한 시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 전략의 일환으로 스냅샷을 다른 리전으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전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실제로 RDS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RDS 인스턴스는 AWS 콘솔에서 마법사를 따라 생성하거나 CLI 또는 클라우드포메이션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 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계정이므로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중 AZ 배포 옵션을 선택하면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이 약 2배 증가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는 필수이지만 개발 환경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반드시 프로덕션에서 비활성화하세요. 외부에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화면의 코드는 AWS CLI로 MySQL RDS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전체 명령입니다. 각 파라미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B 인스턴스 아이덴터파이어는 인스턴스의 고유 이름으로 엔드포인트 주소에 포함됩니다. DB 인스턴스 클래스는 앞서 설명한 인스턴스 클래스로 여기서는 DB의 T3 마이크로를 선택했습니다. 엔저는 MySQL, 포스트그레스 등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정합니다. 마스터 유저네임과 마스터 유저 패스워드로 마스터 계정을 설정합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Allocated Storage는 초기 스토리지 크기를 기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합니다. DB 서브네트 그룹 네임과 VPC Security 그룹 IDS로 네트워크 구성을 지정합니다. 백업 리텐션 피리어드는 7일로 설정하여 일주일 동안의 백업을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에이지 플래그를 추가하여 다중 AZ 배포를 활성화합니다. RDS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되면 엔드포인트 주소가 할당됩니다. 이 주소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합니다. 엔드포인트 형식은 인스턴스 식별자 무작위 문자열 리전 RDS emergenadews.com입니다. 예를 들어 미드 인스턴스 abc 123 assist -1 RDS emergenadews.com 같은 형태입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면 별도의 엔드포인트가 할당되므로 읽기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주소가 길고 외우기 어렵다면 루트 53의 CNIME 레코드를 생성하여 db digexample.com 같은 친화적인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연결 문자열에는 엔드포인트 주소와 함께 포트 번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MySQL 명령줄 클라이언트로 RDS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H 플래그는 호스트 즉 RDS 엔드포인트 주소를 지정합니다. P는 포트 번호로 MySQL의 기본 포트인 3306을 사용합니다. U는 사용자 이름으로 여기서는 애드민입니다. P 플래그는 비밀번호를 프롬프트에서 입력받도록 합니다. 명령줄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명령 히스토리에 남아 보안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P만 사용하고 프롬프트에서 입력하세요. 접속에 성공하면 MySQL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SHOW DTBSS 명령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고 Relate DTBS로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 use 명령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합니다.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삽입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RDS는 에머전 클라우드와치와 완전히 통합되어 다양한 성능 매트릭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매트릭으로는 CPU 사용률, 여유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처리량 등이 있습니다. CPU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80% 이상이면 인스턴스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수와 쿼리 성능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맥스 커넥션즈에 근접하면 연결 풀링을 개선하거나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와치 알람을 설정하여 임계값을 초과하면 이메일이나 SNS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인사이츠를 활성화하면 어떤 쿼리가 가장 많은 부하를 발생시키는지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쿼리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은 RDS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주 인스턴스의 읽기 부하를 감소시키고 전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은 주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복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읽기 쿼리는 복제본으로, 쓰기 쿼리는 주 인스턴스로 분산하여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각 복제본은 서로 다른 인스턴스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본은 같은 리전뿐만 아니라 다른 리전에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리전 복제본은 재해 복구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거나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용자에게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데 유용합니다. 필요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승격하여 독립적인 쓰기 가능 인스턴스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RDS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약 인스턴스를 활용하면 온디맨드 요금 대비 최대 69%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3년 약정으로 구매하며 사용 패턴이 예측 가능한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이상적입니다. 둘째,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은 업무 시간에만 실행하고 그 외 시간에는 중지하세요. RDS 인스턴스는 언제든지 중지하고 재시작할 수 있으며 중지된 동안에는 스토리지 비용만 발생합니다. 셋째, 스토리지 자동 확장 기능을 활용하여 과다 프로비저닝을 방지하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스냅샷과 로그는 정기적으로 삭제하여 스토리지 비용을 관리하세요. RDS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안 모범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째, 저장 데이터 암호화와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모두 활성화하세요.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인스턴스 생성 시 설정하며 AWS KMS를 사용하여 키를 관리합니다. SSLTL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RDS 간의 연결도 암호화해야 합니다. 둘째,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사용하면 비밀번호 대신 IAM 역할과 임시 토큰으로 인증할 수 있어 보안이 강화됩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는 AWS 시크릿 매니저로 관리하세요. 자동 로테이션 기능을 활성화하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보안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하여 정기적인 보안 패치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알려진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AWS RDS 데이터베이스 생성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 RDS의 기본 개념과 장점, 데이터베이스 엔진 선택, 인스턴스 클래스 이해, 서브넷 그룹과 파라미터 그룹 생성, 보안 그룹 구성, 실제 인스턴스 생성 및 접속, 모니터링과 백업 설정, 그리고 비용 최적화와 보안 모범 사례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AWS RDS를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스턴스로 시작하여 워크로드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장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www.codedeck.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